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화학실험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아스피린을 합성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물들을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한쪽에 있었던 그 준비물이 되겠고요. 피펫하고 피펫 필러도 보이네요. 그리고 시약들인데요. 시약을 보면 그 살리실산, 황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리고 염화철 3 수용액이 있겠습니다. 준비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준비물에서 감압장치라서 분호 깔때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감압은 압력을 낮춰가지고 거르는 그런 장치가 되는데, 이번에 우리는 분호 깔때기 대신에 그냥 일반 깔때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험 목표를 살펴보겠는데요. 아스피린의 합성을 통해서 우리가 의약품의 발생 과정하고 원리를 알아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버드나무에서는 그 예전에 고대시대 때부터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진통이나 뭐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진정 효과나 이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좀 발전을 해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품이 이 살리실산에서 합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의약품이 이제 인류 발전에 인류를 어떤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이 버드나무에서 최초에 나왔었던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아스피린을 얻게 되겠는데요. 반응을 통해서 얻게 된 그 결정으로 수독률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수독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얼마큼 더 얻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원래의 그 반응하는 물질이 얼마큼을 반응하면 이론상 얼마큼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하고 이론상 나온 것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수독률이 80%다 라고 한다면 100이 나와야 하는데, 실험을 통해서는 한 80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반응해서 아세틸 살리실산, 이게 이제 바로 아스피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수독률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목표가 염화철 정색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화철 정색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벤젠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벤젠고리에 여기 히드록시계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그 염화철 3 그 수용액을 넣게 되면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살리실산하고 그 다음에 아세틸 살리실산하고 염화철 정색 반응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그거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해보겠습니다. 실험 원리를 알아보겠는데요. 이 실험에서는 모두 4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테르화 반응에 대해서, 그리고 무수 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무수물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살리실산의 특징, 또 하나 더 이제 4번째로는 페놀류들이 염화철하고 어떤 정색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에스테르화 반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에스테르라고 하는 거는 이 COO라고 하는 우리 물질이 있으면 그 양쪽에 알킬기가 서로 다른 알킬기, 같은 종류라도 되고, 이게 이제 알킬기가 양쪽에 결합되어 있는 거를 에스테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에스테르는 카르복시산, 그러니까 RCOOH가 카르복시산이 되고, 그리고 알코올 R-OH, ROH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요 R과 그리고 여기 있는 R의 차이를 우리가 두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서 이 RCO와 그리고 OR 이게 이제 여기 결합하면 RCOOR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스테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물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칼복식에서 이 OH와 알코올의 H가 빠져나가서 결합하면서 물이 생성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이나 알코올이 에스테르 화합물로 변화하는 것을 에스테르 화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실험에서 살리실산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살리실산의 요 H와 그리고 아세트산의 요 OH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돼서 여기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가고 에스테르, 그러니까 COO, 여기 에스테르라고 했잖아요. 이 COO에 알킬기, CH3의 알킬기, 그리고 이쪽에 요 알킬기,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게 된 것이 바로 에스테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테르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에스테르화 반응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또 무수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무수물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번 실험에서는 그 살리실산의 아세트산이 아니라 아세트산 무수물을 반응에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근데 무수아세트산 이거는 뭐냐면 순수한 아세트산, 그러니까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요 아세트산만 있는 거, 이런 것은 무수아세트산이고요. 아세트산 무수물 이러면 굉장히 헷갈리죠. 무수아세트산 그리고 아세트산 무수물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아세트산 무수물이 되겠죠. 이 아세트산 무수물은 여기 아세트산이 두 개의 분자, 아세트산 두 개의 분자에서 물이 빠져나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H3 그리고 O 그리고 여기 O에 H가 있겠죠. O에 H가 붙는 건데요. 이쪽에도 또 CH3 그리고 CO 그리고 OH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에 H와 OH가 물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두 개의 아세트산 분자가 결합하게 된 거, 이거를 아세트산 무수물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수아세트산하고 아세트산 무수물은 다른 물질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 살리실산하고 반응을 시킬 때 아세트산 대신에 아세트산 무수물을 쓰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실험을 이제 해가면서 설명하기로 하겠고요. 이 반응을 할 때는 우리가 아세트산이나 아세트산 무수물을 사용할 때는 산촉매로서 여기 산촉매가 나오죠. 그래서 산촉매에서 우리가 황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아세트산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가수분해를 해가지고 살리실산이 다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수득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세트산 무수물을 사용합니다.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스피린 합성을 이제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반응식을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쪽에도 살리실산이 있잖아요. 여기도 살리실산이 있어요. 그리고 다 지금 보면은 둘 다 반응식에서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위의 반응식은 아세트산을 사용한 거고, 방금 말했듯이 아래 반응식은 아세트산 무수물, 지금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살리실산 위의 반응식, 그러니까 살리실산하고 아세트산을 이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나갑니다. 여기 물이 생겨요. 그래서 물이 생겨서 여기 물이 합성이 되죠. 요 물이 다시 이 안에 들어가서요. 살리실산 안에 들어가서 얘를 역반응이 진행되게 해요. 역반응이 진행되게 해서 다시 살리실산과 그리고 아세트산으로 가수분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물을 더해서 이 하나의 화합물을 다시 분해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득률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세트산을 쓰지 않고 아세트산 무수물을 쓰게 됩니다. 아세트산 무수물을 쓰게 되면 반응물이 아세틸 살리실산 아스피린이 만들어지면서 또 부수적으로 생성물이 다시 아세트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세트산은 이 아세틸 살리실산을 가수분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성된 아세틸 살리실산의 수득률을 높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실험 원리로 우리가 이제 살리실산의 그 특성을 알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살리실산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조금 전에 에스테르화 반응에서는요,
그 알코올의 요 히드록시계하고 그리고 카르복시기 얘네들이 서로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아세트산에 알코올에 있는 히드록시기 또는 뭐 아세트산에 카르복시기 이렇게 갖고 있는 물질들이 뭐 각각 있어서 그 둘이 얘네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데 살리실산은 이 안에 하나의 물질 안에 히드록시기도 있고 카르복시기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히드록시기가 있어서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는 물질하고도 반응하고요. 카르복시기가 또 있어서 히드록시기를 갖고 있는 물질하고도 반응해서 에스테르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에스터화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아세틸살리실산은 녹는 점이 한 135도 정도가 되는 고체화물이에요. 그래서 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이 아스피린을 만들었을 때에는 아직 정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녹는 점이 135도죠. 그래서 이 135도다라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험 원리네요. 페놀류의 염화철 정색 반응인데요. 지금 요거는 이제 벤젠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결합이 일어날 때는 벤젠골이라는 말을 잘 하게 되죠. 요 벤젠골이, 요게 이제 벤젠골인데요. 요 벤젠골이에 히드록시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물질들 우리가 페놀류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놀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 또 다른 여기에 뭔가 붙더라도 요 히드록시기가 벤젠골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다 페놀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페놀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염화철 3 수용액하고 반응하면 보라색이라든가 뭐 청보라색, 자주색 또는 녹색 해서 어떤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페놀류인가 아닌가 라는 걸 알아보려면 염화철 수용액을 넣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살리실산을 보면 요 벤젠골에 뭐가 있냐면 요 페놀류가 있죠. 그래서 살리실산은 염화철 수용액에 정색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성된 아스피린, 아세틸살리실산을 보면 벤젠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히드록시기가 아니고 이것도 히드록시기가 아니죠. 그래서 아세틸살리실산은 페놀류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놀류가 아니다 보니까 염화철 수용액을 넣었을 때 어떤 색깔이 이렇게 뭐 보라색이라든가 청보라색이라든가 자주색이라든가 이런 녹색을 띠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반응이, 그러니까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스피린 합성을 해보는 그 실험에 이제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약 종이를 이제 우리가 접으려고 하는데요. 이 아주 기본인데 실험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거를 이제 잘 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접어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삼각형으로 꼭지점을 맞춰서 잘 접어봅니다. 이렇게 한 번은 쫙 접고요. 이걸 다시 펼쳐서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반대편으로 이렇게 접잖아요. 이럴 때는 완전히 접지 마시고 여기 중간 부분 있죠? 이 중간까지만 접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약수분을 넣었을 때 약수분으로 이렇게 시약을 이 안에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그래서 시약을 이 안에 이렇게 넣었을 때 얘가 사방으로 튀지 않고 요 안에 이렇게 모여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접은 게 이쪽으로 완전히 접었죠. 그리고 다시 반대편을 할 때는 이쪽만 접는 거예요. 반쪽만 접고 여기는 지금 접지 않게 되는 그렇게 시약 종이를 접으면 되겠습니다. 자, 살리실산 2g을 측정하는데요. 먼저 저울에 그 살리실산과 그리고 50ml 삼각 플라스크가 여기 필요하죠. 자, 50ml 삼각 플라스크에 우리가 그 살리실산 2g을 측정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시약 종이를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저울에 0점을 맞췄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저울에는 이렇게 그 약종이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시약 종이를 이제 접은 그 위에 그렇게 시료를 넣어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네 해서 그 약스푼으로 떠서 저울의 눈금을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죠. 이게 은근히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저울이 소수점 두째 짜리까지 있잖아요. 지금 0.23이죠. 그래서 숨을 쉬면 막 저울 눈금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숨만 쉬어도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종이 올릴 때는 숨도 물론 우리가 뭐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니까는 뭐 관계없긴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생략하고 바로 2g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여기 2g 측정했죠? 그래서 살리실산 2g을 측정하고 요 옆에 이제 삼각 플라스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측정한 것을 이렇게 요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요 뾰족한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쏟아 넣어도 되고 그리고 깔때기를 이용해서 넣어도 되겠습니다. 야, 요거는 지금 깔때기를 이용해서 넣게 되는 그런 건데요. 한번 우리가 약품을 살리시다 2g을 깔때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깔때기를 대고 50ml 삼각 플라스크 입구가 작으니까 이렇게 넣는데 여기서 이제 난제가 발생했어요. 깔때기 입구가 50ml에 맞춘 작은 깔때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려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래도 우린 질 수 없습니다. 톡톡톡톡 쳐가면서 마저 다 넣으면 되겠어요. 자, 측정한 살리실산 2g이 여기 이렇게 예쁘게 여기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아세트산 무스물을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세트산 무스물을 비커에 따라 놓고 피펫을 이용해서 5mm를 지금 눈금 보이시나요? 5mm까지 하는데 저 손가락으로 그 피펫을 잘 고정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고정을 하지 않고 위에만 잡고 있을 경우는 저렇게 밑에가 막 흔들거려요. 자, 흔들거려서 기껏 5mm를 잘 했는데 측정했는데 저기에서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펫 사용할 때는 손가락으로 피펫을 고정을 해주는 그런 습관이 들면 좋겠습니다. 살리실산과 아세트산 무스물을 넣은 그 혼합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 안에 이번에 황산을 넣어 보겠습니다. 황산을 넣기 위해서는 그 진한 황산을 그 스포이트로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황산을 좀 미리 그 작은 비커에 따라 두고 나서 거기에 이제 스포이트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좀 따로 놓고요. 그냥 스포이트를 바로 황산병에 이렇게 넣어서 하려고 그러면 그 닿지도 않을 뿐더러 좀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소량 따라서 그리고 이제 스포이트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몰 농도의 황산을 지금 넣는데요. 이때는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를 이렇게 넣는데요. 스포이트 그 끝부분의 그 크기에 따라서 방울의 그 크기가 다르겠죠. 이때 너무 많이 넣게 되면 그 물중탕을 하고 났을 때 얘가 좀 이렇게 진한 갈색이 용액의 색깔이 이제 원래는 뭐 이렇게 투명하거나 아니면 살짝 노란기가 있는데 아주 진한 갈색이 되어버려서 결정이 잘 생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산을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18몰 농도라는 거 그 황산 주의하시고 그리고 스포이트로 한 3방울에서 5방울 정도 이렇게 살짝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무중탕 장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황산을 넣었잖아요. 살살살살 흔들어 줍니다. 흔들어 주고 물이 벌써 이렇게 미리 온도를 이제 올려놨어요. 핫플레이트에. 근데 쟤를 10분 동안 그냥 들고 있으면 손이 뜨겁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스탠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에 끼우고 높낮이를 맞춰서 그리고 저기에다가 고정시켜서 놔두게 되면 10분 동안 우리는 뭐 그동안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다가 저렇게 장치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네. 그리고 저 안에 이제 온도계도 같이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지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온도계가 93.4도까지 갔네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물이 펄펄펄 끓고 있어요. 한번 이제 다 끓었으니까 한번 꺼내 볼까요? 자, 이제 꺼내는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지금 장갑을 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좀 성가시더라도 장갑을 저렇게 꼼꼼하게 껴주셔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온도계 빼고 온도가 지금 너무 높다라고 얘기했죠? 자, 지금 보시면 스탠드를 다시 풀러서 이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만약에 삼각 플라스크를 잡고 있는 집게가 헐렁거린다면 그냥 아래로 툭 빠지겠죠. 지금 보다시피 뭐 약간 갈색기가 돌아요. 지금 이게 이 갈색기가 돌 때는 좀 어떻게 된 거냐면 황산을 많이 넣었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가열했을 경우에 이런 갈색이 생겨요. 그러면은 막 우린 망쳤어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굴하지 말고 이것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동시에 또 잘 그 흰색으로 된 거하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요거죠. 요거는 지금 투명한 색으로 된 거고요. 요것도 약간 갈색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많이 갈색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망쳤어 라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의욕이 막 상실되고 막 이러는데요. 요런 경우에는 얘도 같이 버리지 말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또 이쪽에 하나 더 같이 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요. 힘내시고. 자, 요게 또 그 갈색이 된 게 또 조에 따라서는 끝끝내 결정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얘네들은 얼음물에 냉각할 건데 두 가지를 지금 다 냉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한 가지다 그러면 스탠드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정을 해요. 여기 삼각 플라스크를. 그러면 냉각할 때 결정이 생길 때까지 흔들림도 없고, 왜냐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온도를 낮춰서 냉각을 할 때는 이 플라스크를 흔들어 주게 되면 결정이 생기려다가 말아요. 또 생기려다가 또 막 흔들어주면 또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가능한 한 없도록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탠드로 이렇게 고정해서 얼음물에 이렇게 눌러주면 좋아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지 않으면 이게 붕 떠올라요. 붕 떠올라가지고 막 비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잡아주든 스탠드로 뭐 해주든 간에 이렇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두 개를 이제 하나가 이제 색깔이 좀 노랗게 돼서 본의 아니게 스탠드 하나만 준비돼서 하나만 이제 고정하고 있고 하나는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정이 생길 때까지 발발발 이제 부들부들, 그렇더라도 떨림이 최대한 없게 그렇게 들고 있었답니다. 자, 이제 옆에서 보면 색깔이 얘네들의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얘는 뭐 이제 뭐 거의 뭐 검정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정이 이게 시간이 지나도 결정이 잘 안 생기면 유리막대를 가지고요. 요 시험관 내부에 요 벽이 있잖아요. 요 벽, 액체가 닿는 그 표면의 벽을 그 유리막대로 여기를 살살살살 긁어주면 조금 더 과포화 상태에서는 좀 생기기 쉽다라고 하는데, 애들이 우리 모두 뭐 학생들이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더 잘생긴다 하는 일은 금방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하다 보면 생기게 됩니다. 자, 결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스피린 결정이요. 흰색이죠. 흰색의 여기 지금 보시면 뭔가
뭔가 결정스러운 게 여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색깔이 있는 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조금 안 생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애들은 결정이 생겼는데 이 색깔 있는 거가 아직 안 생기니까 우리 망했어 이러고 하는데 좀 같이 기다려 보면 뭐 생길 수 있어요. 자, 굉장히 많이 생겼죠?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하얀 거는 이게 지금 거의 다 결정이에요. 그래서 얼음을 해서 이제 꺼내야겠죠. 이거 색깔이 있는 거 아까 그 검게 탄 거 거의 뭐 이렇게 진한 갈색이었던 거 이것도 결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거의 그냥 팍팍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쟤를 걸러야겠는데 뭐 걸을 액체도 없이 그냥 빡빡하게 결정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먼저 그 가막 거름 장치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얘는요, 이거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예요. 요 가지가 있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그 실리콘 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실리콘 줄을 뭐하고 연결했냐면 이게 감압 주사기하고 연결했습니다. 이게 감압 주사기인데 차이점이 지금 여기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차이인데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잘 보일 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깔때기를 했는데 원래는 여기 이제 부흐너 깔때기라고 해서 도자기로 만들어 가지고 왜 구멍이 막 뻥뻥뻥뻥 막 뚫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얘가 지금 너무 작기도 하고 해서 요 그냥 일반 깔때기로 해도 감압 주사기로 충분히 우리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울에 0점을 맞추는 게 또 나오는데요. 이 저울에 우리가 버튼을 먼저 여기 전원 버튼이 있죠? 이 전원 버튼을 눌러요. 전원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이 0점 조절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0점이 딱 맞춰지는데 만약에 0.00 이게 안 나오고 숫자가 막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수평이 안 맞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평을 잘 맞춰 놓은 다음에 이제 잘 조정해 주면 이렇게 0점이 맞다 이렇게 맞춰주는 이 순간이 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0점을 맞췄느냐? 걸음종이 질량을 측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거르기 전에 걸음종이 질량 측정하는 걸 깜빡 잊고 그냥 걸음종이를 접어서 넣게 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음종이 질량을 먼저 측정을 해야겠어요. 자, 걸음종이를 0점 맞춘 다음에 딱 올려놓습니다. 얼마 나왔나요? 2.2 하고 막 움직이죠? 막 움직여요. 자, 얘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겠습니다. 멈췄어요. 2.27입니다. 잘 기록해 두세요. 이제 걸음종이를 접어서 이제 깔때기에 넣겠습니다. 어떻게 접느냐면요. 반을 우선 접어요. 걸음종이를 반을 접고 그 다음에 다시 반을 접을 때에는 이렇게 완전히 딱 맞추지 않고 살짝 어긋나게 접습니다. 지금 보면 살짝 어긋나게 접었죠? 자, 저기 왜 어긋나게 접었냐면 걸음종이를 이렇게 펼치게 되는데 펼치게 될 때 작은 쪽, 어긋나게 적게 접혀진 쪽을 저렇게 펼쳐요. 그러면 그 내경과 외경이 있는데 내경 쪽이 이제 작게 하고 가만히 놔두면은 또 이렇게 막 걸음종이가 위로 뜨거든요. 그럴 때 물을 뿌려서 완전히 이렇게 압착을 시킵니다. 자, 작게 접은 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펼쳐서 물을 뿌려서 저렇게 이제 압착을 시킨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걸러야 될 생성된 그 아스피린이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이렇게 이제 여는데요. 이때 항상 그 조심할 것은 클램프에서 움직일 때는 삼각 플라스크를 꼭 받치고 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많이 생겼죠? 자, 이제 걸러 보겠습니다. 걸음종이 장착이 끝났으면 이번에 그 소량의 얼음물, 그러니까 냉각했던 얼음물 있죠? 그거를 이제 한 2-30ml 정도 그 삼각 플라스틱 안에 넣고 저렇게 따르면 되겠습니다. 다 떨어지지 않았으면 다시 또 얼음물을 더 집어넣고 또 마저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없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이제 다 따랐으면 마지막으로 또 얼음물을 한번 스포이트로 해서 그 걸음종이 위에 있는 그 고체를 향해서 살짝 씻어주는 느낌으로 한 2-3mm 정도 이렇게 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액체가 좀 보이죠? 자, 여기에 이제 아스피린이, 여기 걸러야 될 아스피린이 여기 이제 보이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거르기 전에 우리가 요 감압 거름 장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걸러지느냐. 지금 보시면은 요 삼각 플라스크에 요게 가지가 달렸어요. 그래서 가지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실리콘 줄을 연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꽂은 실리콘 줄이 이렇게 쭉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주사기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사기랑 연결되어 있는데, 이 주사기에 보면 보통 다른 주사기하고 달리 이게 뭔가 어떤 장치가 하나 부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덕분에 우리가 이제 감압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느냐? 피스톤으로 여기다 이렇게 당깁니다. 주사기의 피스톤을 바깥으로 당겨요. 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안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요 삼각 플라스크 요 안에 있던 삼각 플라스크 안에 있던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실리콘 줄을 타고서 이렇게 쭉 빨려 나오잖아요. 공기가 빨려 나와요. 공기가 빨려 나오게 되면 이 삼각 플라스크 안에 내부의 공기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겠죠?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 이 바깥쪽, 그러니까 삼각 플라스크 이 바깥쪽은 대기압이 그냥 그대로 작용하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삼각 플라스크에 비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압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하게 되니까 여기 있던 그 거름종이 안에 있던 그 액체의 물이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쭉 빨려서 방울방울 똑똑똑똑 막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압력을 감소시켜서 거른다라고 해서 감압 거름 장치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피스톤을 다시 잡아당겼던 피스톤을 이번에 밀 거잖아요. 그래서 밀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스톤을 다시 밀었을 때 여기에 이제 기껏 이 상하 플라스크 안에 이 뽑았던 공기들이 지금 요 주사기 안에 꽉 차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밀면서 이 공기가 다시 상하 플라스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주사기에 지금 현재 여기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를 이 피스톤을 이렇게 밀게 되면 그 공기들이 그 실리콘 줄을 타고 그 상하 플라스크 안에 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바깥으로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밀었죠? 밀은 다음에 다시 얘를 잡아당길 때에는 이 상하 플라스크 안에 있는 공기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빨려서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자꾸 저기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거름이 아주 원활하게 잘 일어나게 되는 거, 이것을 감압 거름 장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걸러졌어요. 자, 이제 다 걸러졌으면 이제 우리가 거름종이에 있는 이 물기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라텍스 장갑 이때 꼭 끼셔야 돼요. 꼭 끼시고, 그리고 이제 걸러 보겠습니다. 자, 한 2겹이나 3겹 정도 거름종이를 좀 겹친 다음에 거기서 지금 이 거름종이 채로 이제 꺼내서 물기를 꼭꼭꼭 짜요. 꼭꼭꼭 짠 다음에 핫플레이트, 아까 왜 물중탕 할 때 그게 이제 핫플레이트를 우리가 꺼놔요. 꺼놨으면 얘가 좀 식겠죠. 그래서 이제 식으면 거기 핫플레이트 위에 올려서 이렇게 말립니다. 이때에 왜 그 라텍스 장갑을 꼭 껴야 하느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다 진화황산을 넣었었잖아요. 진화황산을 뭐 몇 방울이지만 그게 굉장히 농도가 진했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게 진화황산에서 생성된 그 결정이라는 거, 촉매로 진화황산을 썼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뤄야 합니다. 손으로 막 함부로 다루지 마세요. 맨손으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스피린의 녹는점 135도라 그랬죠? 근데 이 핫플레이트에 올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에는 이제 물중탕 끝나면 핫플레이트를 이렇게 꺼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 이거를 냉각시키고 뭐 10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막 이러는 사이에 핫플레이트가 식어서 이때 어느 정도 따뜻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그 따뜻한 온도에서 마르는 거거든요. 근데 꺼놓지 않고 있던 핫플레이트 그냥 올리게 되면 얘가
다 녹아서 기껏 만들어 놨던 게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핫플레이트를 미리 꺼놓고 거기다가 이제 물방울을 이제 얼음물 그 스포이트 그 물이 있잖아요. 그걸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칙 하고 뭐 증발하거나 뭔가 뜨거워지는 것 같거나 이러면은 거기 핫플레이트 올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번에는 잘 말려가지고 건조한 아스피린의 그 질량을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수독률을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올려서 0점을 조정해가지고 그 질량을 딱 봤더니 4.57g입니다. 자, 이 4.57g이 아스피린의 질량이 아니죠. 아까 거름종이 질량을 측정을 미리 해놨었죠. 학생들이 막 어떤 조 막 난감해해요. 여기에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는 거름종이 질량을 안 쟀어요. 이런 경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름종이 질량들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종이 여러분 그 종이 만드는 거 봤죠? 그래서 종이라는 게 모든 게 균일하게 쫙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소수점 2자리죠. 거름종이 질량 꼭 측정하시고 이 실험을 해서 이 4.57에서 처음에 그 거름종이 질량을 빼줘야 우리가 합성한 아스피린의 질량이 나오겠습니다. 아주 하얗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거름종이하고 아스피린의 질량이 4.57이에요. 거름종이의 질량은 2.27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합성한 아스피린의 질량은 2.30g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독률을 계산할 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론적 합성량.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2.30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예를 들어 살리실산 2g에 얼마를 했을 때 얘네들이 이론적으로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 계산하고 그것 분에 실제로 나온 거 2.30 곱하기 100 해야지 수독률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아스피린의 그런 이론적 합성량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염화철의 그 수용액의 정색 반응입니다. 그래서 화학실험에서 이 염화철 수용액의 정색 반응을 하면서 그리고 아스피린의 그런 수독률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염화철의 정색 반응은요, 그 페놀유에서는 염화철 수용액을 넣었을 때 어떤 색깔이 보라색이나 청남색이나 이런 또는 녹흑색이나 이런 그런 특별한 어떤 색깔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얘가 지금 벤젠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벤젠골에 이렇게 이 히드록시계가 있는 거, 요거 있는 거, 요거에 여기에 어떤 게 붙어 있더라도 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있으면 우리가 페놀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페놀유에 염화철을 떨어뜨리면 이런 어떤 색깔이 나타나게 돼요.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살리실산 같은 경우는 페놀유니까 색깔이 나타나죠. 근데 아세틸살리실산을 보시면 벤젠고리에 히드록시기가 얘도 히드록시기가 아니고 얘도 히드록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페놀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스포이트로 우리가 이 물질에 합성한 이 아스피린에 이렇게 여기다 똑똑똑똑 페놀유를 약간 노르스름한 색깔이에요. 염화철 그 수용액은요. 약간 노르스름한 색인데 그걸 떨어뜨렸을 때 어떤 정색 반응이 얘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근데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자, 합성한 아스피린을 샬레에 담거나 또는 시험관에 담습니다. 샬레에 담으면 넓으니까 그 스포이드를 떨어뜨렸을 때 우리가 색깔 변화를 금방 또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한테 비교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시험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름종에 있는 거를 약스푼을 이용해서 시험관에다가 이렇게 담습니다. 담고 잊지 말고요. 다 우리가 지금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것이 다 흰색 고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을 때 담고 나서 바로바로 라벨을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담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고체 덩어리들이 막 좀 들어갔잖아요. 막자사발에서 갈아가지고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번에는 살리실산을 담습니다. 살리실산도 똑같이 흰색 고체인데요. 이제 라벨을 미리 딱 붙여놓으라 그랬죠. 그래서 살리실산을 이렇게 해서 담습니다. 라벨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
됐고요. 자, 시판 아스피린을 이번에는 막자사발에 갑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까서 막자사발에 놓고서 그리고 막 이렇게 갈게 되는데, 이번에 아스피린을 하나만 갈았더니 합성한 거하고 양이 조금 어떤 좀 차이가 났어요. 한 두세 개 팍팍 갈 걸 그랬습니다. 자, 갈아가지고 이 시판 아스피린도 흰색 고체죠. 살리실산도 흰색 고체고 우리가 합성한 아스피린도 흰색 고체예요. 시판 아스피린이 당연히 흰색이겠죠. 어디서 스푼이 쑥 밀려왔어요. 자, 그래서 약스푼으로 그 시험관에 우리가 막자사발에 간 거 요거를 이제 시험관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담고 미리 라벨을 붙여놨어요. 다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사발에 갈아서 시판 아스피린을 막자사발에 갈아서 이렇게 담으면 되겠습니다. 자, 3개를 이제 우리가 놓고 보겠는데요. 자, 3개 나왔죠? 시판 아스피린. 요 아래 보시면 여기가 요 다 흰색이에요. 그쵸? 만약에 여기 얘네들이 위에 이런 라벨들을 붙이지 않으면 실험하다가 이게 뭐야? 너 여기다 넣었어?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겠는데 하다 보니까 요 아래에 있는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비커에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커에 보이니까 옮겨 놓으니까 3개가 다 잘 보이죠? 자, 옮겨 놓고요. 위에 이렇게 있는 거 붙여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염화철,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색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화철 수용액의 시약병에 보면 요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을 여기다 이렇게 뚝뚝뚝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지금 아까 여기가 뭐였어요? 시판 아스피린이었죠? 시판 아스피린은 페놀류가 아니죠. 페놀류가 아니라서 저렇게 그냥 원래 염화철 색깔이 그냥 나타나요. 원래 염화철 색깔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도 마저 이렇게 쭉 넣게 되는데요. 속도가 느리니까 선생님이 좀 빠르기를 좀 빨리 해볼까요? 네, 빠르기를 빨리 했어요. 순식간에 돌렸어요. 돌렸더니 지금 우리가 합성한 아스피린이 요거 가운데였잖아요. 합성한 아스피린이 가운데였고 요거는 이제 살리실산인데요. 양을 좀 많이 넣어서 아래까지 다 반응 안 하고 위에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색깔을 살리실산 막 흔들어서 반응이 좀 더 밑에까지 일어나도록 흔들어 주니까 무슨 저 색깔이요 거의 이제 그 청남색이 너무 진하다 못해가지고 약간 뭐 흑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죠? 색깔이 너무 진하다 못해서 막 흑색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거의 뭐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요거 이제 시판 아스피린이죠. 그냥 염화철 수용액 용액 그대로예요. 왜냐면 얘가 페놀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살리실산입니다. 요거는 이제 살리실산이기 때문에 요 밑에는 이제 양이 염화철이 요만큼 안 들어가서 그런 거고, 여기가 지금 이제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청남색, 그 검정에 거의 가까워 보이는 청남색을 띠게 되는데요. 요게 우리가 합성한 거거든요. 근데 요 합성한 거는 지금 보시면 이 양쪽의 어떤 색깔에, 이 양쪽 색깔의 어떤 중간 색깔, 그러니까 시파나 아스피린처럼 완전히 반응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살리신산처럼 완전히 청남색도 띠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요거 이제 여러 가지 탐구 문제에 나오게 되겠죠. 이건 뭐냐면 살리실산이 조금 남아있을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실산이 반응하지 않고 좀 남아있거나 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반응하는 거고, 합성한 아스피린이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해보면 요거 시판 아스피린이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만든 합성 아스피린, 그리고 요것이 바로 이제 살리실산이 염화철하고 반응한 거. 염화철하고 전혀 다른 색깔이죠? 이게 바로 염화철이 페놀류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러한 특별한 색깔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화철 정색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게 뜻이 이것이 정확하게 이런 어떤 그 염화철 수용액의 색깔만을 띠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합성 아스피린이 이렇게 불순하게 이렇게 약간 다른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 비교해 보는 거죠. 자, 페놀류, 그러니까 염화철의 정색 반응은 이게 바로 페놀류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기 청남색이라든지 청색이라든지 녹색, 녹흑색 뭐 이런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시효에서요. 시판 아스피린은 보니까 색 변화가 없었어요. 합성 아스피린은 조금 있어요. 살리실산은 완전히 청자색으로 변했어요. 자, 이런 실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를 또 탐구할 수가 있겠죠. 살리실산은 여기 히드록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 변화가 확실하게 청자색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세틸살리실산 이제 몇 번 반복했으니까 이제 이해되죠? 여기 페놀기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페놀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염화철에 정색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실험 보고서예요. 우리가 이제 보고서라는 게 또 있잖아요. 자, 실험 보고서. 실험을 끝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서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아스피린 합성에 대해서 반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살리실산하고 아세트산 무수물, 그리고 아세틸 살리실산, 아세트산 얘네들이 이제 보면은요. 분자가 전부 1대, 그러니까 살리실산이 있으면은 1대, 그리고 1대, 그리고 반응하면 또 여기도 1대 1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살리실산과 한 개의 아세트산 무수물이 반응하면 에스터화가 일어났을 때 아세틸살리산 한 분자하고 아세트산 한 분자가 생성된다. 그래서 1대 1대 반응해서 1대 1이 생성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스피린의 그 수독률을 물어보는데요. 수독률을 알기 위해서는 이론상 그 얼마만큼의 생성될 수 있는가 해서 이론상 생성된 그 양분에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그 합성한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수독률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이론상 얼마만큼 생성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왜냐면 그 실험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미 나와서 질량을 측정을 해 뒀으니까는요. 자, 사용한 살리실산의 질량은 2g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리실산의 분자량을 알면 그 살리실산의 몰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리실산의 분자량을 검색해 보시면 138.121g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38.121이 1몰에 해당하잖아요. 이게 1몰에 해당하니까 2g은 몇 몰인지 알기 위해서는 2g을 그 138.121로 우리가 나눠보면 얘가 몇 몰이다 하는 게 나오겠죠. 138.121 대 1은
2일 때 X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2g을 썼기 때문에 요 2g이라고 하는 거는 살리실산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아세트산 무수물을 우리가 살리실산에 넣었는데 얼마를 넣냐면 5mm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5mm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질량으로 알아야 분자량을 대비해서 몰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세트산 무수물의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밀도 같은 경우에는 시약병에 적혀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약상의 액체 시약일 경우에는 언제나 그 밀도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를 보니까 1.08g per m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ml에 1.08g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5ml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1ml에 1.08이라고 하는 거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세트산 무수물의 질량이 얼마냐면 5.40g이 나오게 됐네요. 5.40g에 우리가 아세트산 무수물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5.40g이 몇 몰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자, 사용한 아세트산 무수물이 지금 모두 몇 몰이냐라는 걸 알려면 위에 지금 분자량이 있잖아요. 이 분자량 102.09, 아세트산 무수물의 분자량이 102.09인데 이게 1몰일 때 양입니다. 그러면 이 5.40이 몇 몰이냐라고 알려면 102.09 대 1몰은 5.40일 때 X몰 이렇게 하면 되니까 5.40을 102.09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위에 살리실산의 몰수는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한 아세트산 무수물은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이라는 거를 지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 앞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리실산과 아세트산 무수물이 반응해서 아스피린이 만들어질 때에는 1대 1대 1의 비율로 반응해서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살리실산이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아세트산 무수물은 5.2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많으냐? 아세트산 무수물이 많죠. 우리가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많은 건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남는 거는 아세트산 무수물이 남는 거고 모두 반응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 모두 반응하는 거는 살리실산이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모두 반응해요. 그러니까 한 개 반응물, 그러니까 적은 쪽을 우리는 한 개 반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한 개 반응물은 몰수를 계산해 봤더니 살리실산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1대 1대 반응해서 아스피린이 1이 생성된다 그랬으니까 한 개 반응물인 요 살리실산의 몰수만큼 아스피린이 생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론상 합성될 아스피린이 지금 살리실산과 똑같은 물인 1.44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몰이 이론상 생성될 거예요. 그런데 아세트산 분자량은 180.16g입니다. 그러니까 그램 퍼 몰이 되겠죠. 그래서 1몰당 180.16g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생성된 아스피린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1몰이 180.16g이니까 지금 여기서 1.448 곱하기 10-2승몰을 곱해주면은요. 20.61g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용한 것들 시약을 가지고 이론상 그것을 이제 이론상이라고 하는 거는 퍼펙트하게 반응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61g의 아스피린이 생성돼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거름종이하고 아스피린의 질량은 4.57이었고 그리고 거름종이가 2.27이었죠. 그래서 이걸 빼보면 합성 아스피린이
2.30g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2.6일이 생성돼야 되는데 얼마큼 수독을 했느냐. 거기서 2.30g을 수독을 하게 된 거죠.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독률은 얼마냐라고 얘기하면 수독률은 그 이론상 생성되는 거 2.6일분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험에서 생성된 거 2.30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니까 88.12%의 수독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독률이 실제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할 때는요, 많은 수의 아이들의 수독률이 100%가 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 100%가 넘게 나올까라는 것도 탐구해 봐야 되겠죠. 100%가 사실은 아스피린이 넘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대다수에서 100% 넘게 나오는 게 실제 이제 실험을 해보면 나오는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실험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 수독률의 오차 원인이 뭐냐? 수독률에서 우리가 수독률을 1번에서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오차 원인이 왜 나올까?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오차 원인이 있을 거예요. 뭐 얼음물을 해가지고 우리가 합성된 걸 이렇게 걸러야 됐었는데 뭐 거르는 와중에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처음 우리가 측정하는 살리실산의 양이 실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넣어주는 아세트산 무수물의 양이 뭐 실제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살리실산과 아세트산 그 무수물과의 반응에서 황산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촉매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깊게 얘기했으면 이 촉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라는 것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은 그 아세트산의 그 수독률이 감소하게 되는 그 원인, 그러니까 증가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감소하는 원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번하고 좀 겹치는 내용이긴 하는데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중에 아스피린의 합성 반응은 발열일까요? 아니면 흡열일까요? 우리가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실험에서 어떻게 했더라? 라고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발열이다. 아니야 이게 흡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염화철 수용액의 정색 반응을 했을 때 시판하고 합성한 거 어떤 차이가 있었잖아요.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라는 것도 기술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온도하고 용해도와의 관계가 있어요. 이건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얼음에다 냉각을 했잖아요. 냉각했을 때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냉각을 했을까라는 것들도 다 탐구해 볼 수 있는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스피린의 그 합성, 우리는 지금 이걸 통해서 고대시대 그 버드나무에서 그 살리실산이 나온 거에서 이렇게 진통 효과가 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류에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나중에는 그거를 합성해내서 좀 더 부작용이 적고 또 그 가루인 아스피린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섭취하기도 더 편하게 만들고 이런 의약품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